내일의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고냐 스톱이냐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스톱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마무리가 잘 됐어요. 정말 네.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슈퍼위크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혹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있을까요? 일단 결국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을 사줄까? 이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 IT를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보기보다는 논테크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조금 멈췄습니다. 지난주 후반부 돼서 이제 매도가 멈췄고, 오늘도 이제 약간이지만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의 공백을 외국인들이 메꿔주는지 아니면 그 공백을 기관이 메꿔주는지 체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메이저 주체들이 무엇을 사는지를 좀 한 번 더 연속성을 좀 추적 관찰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지금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기보다는 메이저 주체들의 어떤 발자취를 조금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내일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막판에 또 환율 때문에 코스피가 좀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환율 추이도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김태성 본부장의 성적은 어땠는지 보고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10개 중에서 7개 종목 맞춰주셨네요. 조금 아쉽죠? 열심히 해야죠. 지난주에 그 춤까지 췄는데 아. 하필이면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100%딱 기록하고 네. 나서 조금 아쉬운데 오늘 다시 노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새내기 원전 등이 있고요. 종목으로 바꿔주시죠. 삼성전자, 두산로보틱스, 루미르,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순인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예요. 10% 가까운 급등. 그냥 이유는 하나. 두산그룹주의 그 지배구조 네. 재편 네. 이야기이기 때문인데 이거 어느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사회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은 방법이, 기존에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에 가져다 붙인다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반발이 나왔죠. 맞아요. 왜? 두산 밥캣이 돈을 잘 버는 알짜 기업인데 우리한테 떼내가면 어떡해? 라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존 주주들의 반대, 그리고 이제 이 얼라이언스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계속 야,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눈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적 분할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신설된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에 귀속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주 두산의 어떤 계획이다라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앉아서 굉장히 또 알먹고 꺽먹고 지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일단 본업에서의 소문, 뉴스,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로 오늘 거래량이 좀 붙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도 업종이 약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뉴스가 있는 쪽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에게 가장 큰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 두산 밥켓을 여기다 붙여주는 게 그렇죠. 베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두산 밖에서 붙여주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합병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줄 것인지 이제 여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뭘 해도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주가는 그들이 보여준 실적 대비 워낙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정당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뭐라도 좀 흡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두산 로보틱스에게서는 아쉬울 것은 없다.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그 의견 네.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루미르입니다. 24%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는데 최근 새내기 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근데 그중에서 루미르는 그 인공 위성 네. 항공 쪽이잖아요. 네. 저 최근에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회귀하는 장면을 보면서 네. 이거 잘못된 AI인가 싶었었어요. 저는 그거 역으로 재생한 줄 알았습니다. 역재생. 네, 대감기 네.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구나라고 느꼈지만, 일단 냉정하게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인공위성을 좀 바라보면 한 번, 두 번 쏠 때 혹은 뉴스가 나올 때의 흐름은 좀 받쳐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지금 가능하다. 왜냐, 실적이 좋고 기술력이 좋다는 기존의 인공위성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을 대변하는 기업들, 컨텍,
인텔리안테크 이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지 못해요. 네.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튀는 모습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루미르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시세를 내줬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단발성으로 거래량에 붙어서 조금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연속성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스탑의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그러한 뭐 위성 회수 장면이라던가 그들의 진일보된 기술력을 본다 한들 네. 국내 기업과 이걸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라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이 연속성을 갖긴 좀 어렵다. 네. 아직은 그런 네. 수준이다. 그래서 이 세네 개 주도 여기서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죠. 1% 가까운 상승 마감했는데 SMR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저희도 오늘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원한다고 하니 네. 이 원전을 탈원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섹터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원전 그중에서 SMR 네. 또 그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은데 지루하지만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이제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고 공급을 받을 거냐 이 부분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나서서 SMR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해리스가 되든 어떤 트럼프가 되든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을 법한 섹터들이 많지만 전력 수급은 그 둘 중에 누가 된다 한들 필요한 것은 팩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노이즈하고도 거리가 좀 먼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MR 관련주들을 좀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올해 이제 6월달, 7월달에 체코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움직였던 원전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대형 원전 관련주들은 그렇게까지 막 크게 움직이진 않고요. 실제로 SMR과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을 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쪽, 주기기라든지 이러한 계측 쪽은 우진엔텍이 좀 상승 탄력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는 BHI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우리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셔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오늘 뭐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이 네.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다 음봉 전환했는데 그쵸. 괜찮은 새로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기업 중에 우리 기술이 빠진 이유가 좀 있죠. 아무래도 조금 더 SMR에 특화된 기업이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요. 나노인텍을 볼게요. 12%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제가 위고비 관련해서 텔레그램 그런 글을 봤어요. 원래 시중에서는 80만 원까지도 가격이 될 맞아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원가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가격이 공개가 되는 바람에 약국에서나 병원에서나 폭리를 취할 수가 없어서 가격이 지금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돈을 수익성이 좀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2주 전에 블루엠텍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이 중간에 유통하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마진율을 가져갈 것인지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정말 대박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정말 많이 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 바로 이제 그 나노엠텍이라든지 블루엠텍이 그러한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앞으로는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와, 돈 많이 벌었겠다,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하지만 그들도 사실 소가리를 좀 하고 있을 경우에서도 저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오늘은 조금은 전기전자라든지 코스피 쪽에 수급이 이제 좀 끊기다 보니까 조금은 탄력적인 모습들이 이쪽에서 좀 진행이 된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나 이건 보유자의 영역. 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난주 조정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괜찮지만 신규 매수자 기준으로 지금은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4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이들이 정말로 몇 프로의 마진율을 챙기는지 본 다음에 네.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길게 맞아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위고비 관련주도요. 비만 테마 안에서 진짜 그 비만 약을 만들고 있는 제약 회사,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회사 나눠서 봐야겠네요.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실 개발하는 회사 쪽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거 개발하는데 수년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큰 금액을 들이는데 유통회사와 본인들을 비교한다? 사실은 그게 속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고비라든지 삭센다 그게 얼마나 많이 지금 팔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통사는 조금은 빠른 시간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발 쪽을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노엔텍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신규 매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톱 의견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진짜 하나 인더로 이름 제발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0.76%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이 한미 반도체랑 둘 사이에서 참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지금 중론입니까? 일단 지난주에 가장 억울한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네. 한화인더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이제 본인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단독 보도로 한화인더가 퀄테스트 통과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리포트를 또 통해서 맞아요. 그 이슈가 다시 재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가야 할 자리에서 혹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지금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가지 못한 기업이 지금 하나인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미도 손해. 한화인도도 지금 손해를 봤었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전반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했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인더는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픈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하나인더의 어떤 팩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를 통해서 퀄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TC 본딩을 넘어서 하이 본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천천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지금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카더라로 인해서 서로의 그 체력이 훼손되는 거는 맞아요. 주가상에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보시죠. 삼성전자, 두산로보틱스, SK하이닉스, 에너빌리티, 하나인더, 현대차 고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저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의 위치에서 또 갈 수 있나? 혹은 지금 불편한 노이즈들이 조금 있는데 계속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보셔야 된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를 동반한 이 원전주들의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시차가 조금 낮지만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수급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라는 것을 본다면 사실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건 어렵죠.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꿈을 꾸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지금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원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고려를 해보면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갭상승 뜨고 금요일 날도 음봉 마감 오늘도 음봉 마감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려서 19,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가장 높은 박스 상단이 1차 목표 25,000원이 되겠고요. 25,0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으로 지겨우겠지만 또 한 번 내가 힘을 더 실어드리겠다. 네. 원전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